이번 이야기부터는 백성문 변호사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한 유튜버의 신상 공개로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지금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죠.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유튜버가 사적 제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 협의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 이게 알려지면서요. 과연 이 유튜버의 신상 공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는 누구를 위한 행동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밀양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영화로도 다뤄졌었죠. 그 영화의 주인공 목소리를 한 편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공주에서 항공주 역을 맡은 천우입니다. 연기가 많이 어려웠긴 했는데 관객들이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무슨 감정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여지를 좀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녹아들고 싶었는데 한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 그리고 본인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많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번째 가해자 신상이 또 공개됐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공개됐던 3명의 가해자, 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는요, 최근에 피해자 측과 협의를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사실관계는 이 피해자 가족과 모두 협의를 본 게 아니라 좀 말이 달랐습니다. 일부 가족에게 허락을 받았다, 이런 상황으로 나중에 좀 사실관계가 바뀌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신상 공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번째 또 신상이 공개가 된 건데 네. 글쎄요. 이번에 또 이 공개된 부분도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원래 세 번째까지 공개했던 유튜버가 또 다른 유튜버인가요? 이번에는 같은 그 나락보관소 그 유튜버 맞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이제 한 명 네 번째 이 소위 가해자를 공개를 했는데 이 가해자의 신상 관련해서 1986년생이고요. 그리고 과거 한 방송의 다큐멘터리에 하사관으로 등장한 적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누리꾼들은 공개가 되면 일단 비판적인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해자는 역시나 뭐 잘 사네, 뭐 관상이 역시 뭐 그러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는데 지금 이렇게 이게 사적 제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누리꾼들, 국민들이 분노를 한 이유는 사법 시스템이 그당 제대로 작동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이걸 다 동의를 했다면 그래도 모르겠지만 논란이 조금은 작아질 수 있지만 일단은 이 나락보관소 측에서는 피해자 가족들 전부 동의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대중들로부터 더 환호를 받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 측 지원단체에서 피해자 측과 피해자 가족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 동의를 구한 것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유튜브 나락보관소가 우리 다 합의했습니다, 동의 받았습니다라는 글을 내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폭로인가? 그리고 이런 사적 제재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요. 이 사적 제재, 그러니까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버가 공개를 하면 할수록 이를 지지하는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원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이 후원금이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 의도를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슴 아픈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마치 돈벌이 수단으로 유튜버들에게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저 돈벌이를 위해서 공개했다라고 제가 단언하진 않겠습니다. 저도요. 네. 그런데 일단은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응원을 받으면서 그 유튜브 채널에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슈퍼챗이나 네. 또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저렇게 많이 후원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그 금액이 꽤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저 나락보관소가 지금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해서 이 공개하기 전에 가해자들 공개하기 전에 구독자 수가 한 5만 정도 됐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50만이 육박을 합니다. 아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거.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이 유사한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돈이 되나 하면서 막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아, 그건 뭐 그렇게- 어떤 식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도 우리도 뭐- 뭐 추가로 공개하고 이 사건 말고 다른 또 뭐 가해자도 공개를 하고 그리고 또 저기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사적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한 통쾌감을 느끼고 공개를 해달라. 뭐 누구 어떤 범죄 가해자를 공개해달라. 아하.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피해자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방식인 건지 아니면 저 공개를 한 유튜버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인지 네. 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사법정의가 살아있느냐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또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제 저희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언론사나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개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검증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본인들이 수집한 그런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공개를 하게 되면서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엉뚱한 여자친구라고 잘못 언급이 된 분이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정도의 피해를 받고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어제 저희도 언급을 했었는데 사적 보복, 글쎄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유튜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자가 급증하는 이 현상에 달려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유튜버들이 이런 구독 경쟁, 구독률 경쟁이 과열되면서 굉장히 무리한 일들까지 벌이는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만의 한 유튜버가 가짜 납치극을 벌여서 대만 전체를 들썩이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我被绑在椅子上，脖子也被绑住，手也被绑住。我头啊！我想回家。 저 장면이요. 국제 인신매매 조직의 본거지를 본인이 직접 찾아갔다가 잠입 취재 도중에 붙잡혀 죽음을 당할 뻔했다라면서 본인이 영상을 올린 건데 저게 모두 자작극이었다면서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유튜브가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수를 쓰다가 뭐 대만 저 유튜버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길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것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근데 왜 그랬냐? 이유가 뭘까요? 조회수 올리기 아하. 위해서였고요. 2021년에는 지적장애인 형제를 학대하는 영상을 내보냈던 유튜버도 있었고 이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논란이 됐던 건데 한 4년 전에 2020년 6월경에 한 13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는 유튜버가 뭐 치킨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에 주문을 하고 네. 먹다만 음식이 온 거를 실황 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뭐 배달해준 쪽 사장이 뭐 죄송하다 우리가 먹고 보냈다 뭐 이런 내용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졌는데 네. 알고 봤더니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저 대만 저것처럼 완벽한 자작극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튜버들이 조회수 올리고 돈벌이 하려고 맞습니다. 무리하는 행동들. 물론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밀양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들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도 이런 유튜버들의 잘못된 행동과 비슷하게 또 비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글쎄요, 이건 이번 사건과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 밀양 사건이 다시금 이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오르면서 배우 고 최진실 씨의 과거 사례 이야기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당시 피해 여중생에게 고 최진실 씨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던 사실이 이번에 다시 또 재조명되고 있다고요? 저 당시에 최진실 씨가 한 건설회사로부터 3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이혼과 관련된 여러 논란에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였는데 근데 저 사건과
밀양 성폭행 집단 성폭행 피해자의 변호인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서 알게 강지원 됐군요. 변호사님이었는데 이 두 사건을 전부 무료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최진실 씨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건 아니 돈 많은 배우를 왜 무료로 하느냐 이런 논란이 됐고 그래서 일단은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도움을 줘야겠다. 그러면 수임료조로 받은 걸 절로 다 주겠다는 취지로 최인실 씨한테 얘기를 했고 최인실 씨도 상황을 두고 흔쾌히 받아들였고 1,000만 원을 지원해 줬다라는 그런 사실이 이제 이번에 또 재조명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유튜버의 신상 공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을 저희가 연일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튜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